토요일에 만난 사람 일부는 초대석으로 꾸며집니다. 흔히 직원이 행복해야 기업이 행복하다는 말을 하죠. 기업이 성공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직원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터가 되도록 하는 건데요. 오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교육하시는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CS 강사로 활동 중이신 정영숙 씨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CS 강사라고 하셨는데 CS가 이게 영어 약자죠? 네, CS는 Customer Satisfaction이라고 고객 만족이라는 뜻입니다. 네, 전 서비스인 줄 알았는데 만족이었군요. 네네. 예. 고객 만족 교육 컨설턴트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CS 강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기업의 현장, 그러니까 영업 현장은 물론이고, 관공서의 민원 서비스나 또는 이제 병원처럼 의료 현장에 이르기까지 CS가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목표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CS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하고 또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CS 강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1차적으로는 CS 강사는 고객 만족 경영에 관한 지식을 또 갖추어야지 되고요. 서비스 기본 예절에서부터 또 함께 신입 직원 교육이나 기존 직원의 서비스 품질 관리를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고객은 내부 고객과 또 외부 고객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21세기 기업의 핵심 경쟁력 은 직원들이 느끼는 행복과 또 그로 인해서 창조적인 성과 창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때문에 내부 고객을 만족시킴으로써 직원들의 긍정적인 자아를 완성을 할 수 있고 또 칭찬과 격려의 문화가 또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이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외부 고객 만족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CS 강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기업 경영 성공이 주 목적이긴 하지만, 네. 예, 그 사이에 여러 갈래들, 뭐 대인관계라든지, 뭐 이제 화술이라든지, 네. 내 마음의 관점이라든지, 그 네. 여러 분야를 망라해서, 예, 총칭해서 CS 강사가 되시는 거네요. 네네. 굉장히 생소하고 요즘 새로 부각이 되는 그런 직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고객 만족 서비스 전반에 걸쳐서 교육을 하는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면서요? 네, 이제 90년대가 넘어오면서 서비스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고객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 업체 간에, 소비자 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서비스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내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을 외부 업체에서 부르기도 하는데, 네. 이제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서비스 마인드,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사내 전임 강사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또 정년이 없는 그런 직업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다 보면 시간의 자율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여성분들이 또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부에서 이제 현장 경험도 많이 쌓으신 분들이 강사로 활용이 되시기도 하고, 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년의 제한이 있지만 이 CS 강사로 활동하시는 데는 정년의 제한이 없다. 네. 라는 말씀이시네요. 또 노련한 현장 경험도 활용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집중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만족함이 중요해졌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필요만 채워줬다면 네네네. 예, 이제는 그걸 넘어서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정영숙 씨는 언제 어떤 계기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저희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 이제 회사 내부에 고객 만족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고객의 회사에 그러니까 거래처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 거래처에 교육 서비스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CS 전담팀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몇 번 교육을 제가 직접 활용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교육이면 제가 직접 진행을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됐고요. 또 캄보디아 선교를 갔을 때인데 그때 선교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현지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배움에 대한 부분도 너무나 이제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누군가는 배워서 지식이 됐든 아니면 문화가 됐든 이것들을 배워서 또 그 아이들한테 전달을 해줘야지 되는데 내가 완벽해질 때까지 배우기란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철학이 먼저 배워서 배운 만큼 가르쳐라. 근데 그게 하루 먼저 배워라. 그러니까 책 뚝 던져준대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로 던져주고 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대다수가 그러잖아요. 몰라요. 못해요. 아직 자신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루 먼저 배워서 배운 만큼 가르쳐라. 그도 시간이 안 된다면 1시간 먼저 배워서 배운 만큼 다른 사람을 가르쳐라. 그래야 경쟁력이 있고 성장할 수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거에 이제 동감이 되고 또 저도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지만 교육하는데 남다른 또 니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어떤 거든 먼저 배워서 가르쳐야지 되겠다라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살면서 이제 스스로 행복해지고 즐거워질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아닐까. 행복한 일도 누군가는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서비스라는 것이 국한되는 게 이렇게 기술적인 거나, 예. 일로만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대상자가 나를 제외한 나 이외에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내 가족에서부터 친구나 동료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관계 형성이 조금 더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서 관계 형성을 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걸 알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가르친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좋은 내용들을 공유하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된 거죠. 가르침도 얘기하시고 공유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또 나눈다라는 표현이 또 네. 적합할 것 같아요. 예,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 네. 또 나의 사랑을 상대방과 함께 공유하면서 나누는 것. 네네. 이것도 또 한 가지의 또 사회로 이익을 돌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개인과 개인도 마찬가지고 개인과 집단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처럼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어요. 그 배움을 바탕으로 다양한 곳에서 서비스 교육을 하셨죠? 네. 이제 일반적으로는 취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에서나 이렇게 강의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민원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관공서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경찰이 무슨 CS 교육이야? 이럴 때 있잖아요. 네. 그죠? 굉장히 경직되어져 있는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민원을 담당하실 때는 서비스가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서는 없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조차도 서비스가 필요하게 돼서 이렇게 경찰서라든지 이런 곳에도 관공서 쪽에도 가게 네. 되고 병원이라든지 요즘에는요, 일반 정비소나 네. 미용실 같은 경우 서비스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기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정말 머리 잘 잘라. 예. 이것만 있으면 됐죠.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기술적인 측면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은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보다 더 중요하게 된 게 인적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하다는 네, 이야기신 네, 네, 건데요. 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환경에 들어가시는 건데 네. 그럼 또 그 환경에 맞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어떤 이야기들을 하실지 궁금해져요. 어떻게 달라질까? 서비스 마인드 측면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이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서비스 네. 마인드 측면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경쟁 환경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업계의 현황 같은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들어가는 내용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직업군에 따라서 그 소통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활동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이제 4년 좀 넘는 것 4년, 같아요. 예. 네. 많은 분들을 그동안 만나셨어요. 부지런히 다니셨잖아요. 잊지 못할 네. 일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잊지 못할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체크하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육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라든지 인원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데요. 인원에 대한 부분을 교육 담당자분하고 얘기했을 때 원래 80명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 네. 막상 딱 들어가는데요. 인원이 초과된 인원이 160명이 넘는 거예요. 두 배네요. 예, 저 너무 깜짝 놀라서 물론 이제 강사들 입장에서는 인원이 많아지면 네, 기분 좋은 일일 수는 있겠으나 교육을 할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하거나 놀이를 이용하는 그런 강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통제가 안 돼서 네. 예,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때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강의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그 강의할 때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생들이 이제 집중이 되어져야지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라든지 스팟을 활용을 할 때가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아서 장풍을 쏘아주시면 강사인 제가 두 팔을 벌리고 있다가 그 강사를 배려해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받아주겠습니다라고 하고 제가 팔을 벌리고 있다가 네. 장풍을 쏘시면요 뒤로 넘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예. 근데 뒤에 단상이 있었던 걸 제가 확인을 못하고 스커트 입었는데 뒤로 그대로 정말 장풍에 넘어간 것처럼 네. 예, 넘어갔죠. 리얼 액션을 예, 리얼 액션. 이게 근데 정말 그 당시에 얼굴이 화끈해지면서 네. 당황하면 교육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그래서 의도된 것처럼. 예, 의도된 것처럼 일부러 그런 것처럼 네. 자연스럽게 진행을 할 때 그때 이제 강의 끝나고 나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짜였어요. 진짜예요? 막 이러는 거요. 네. 바지 입으셔야겠어요. 보셨어요? 막 이러면서. 그만큼 이제 집중력을 네. 유도한다는 얘기신 건데 조금 전에 네. 도구도 이용하시고 뭐 놀이도 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레크레이션 마술 지도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네. 처음에 초창기 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네. 저는 나름 이제 튼튼하게 정말 내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자부심을 가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강의는 정말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한 반쯤은 이제 교육 담당자분은 그러세요. 너무 준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원하던 교육 프로그램이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강사들은 알아요. 앞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교육생들의 표정이라든지 그럼요. 태도라든지 예, 이런 것 때문에 눈빛.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 스스로 너무 정말 이건 아니구나. 내가 뭐가 잘못됐지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2% 부족한 게 느껴지신 거죠. 2% 정말 그때 당시에는요, 저 스스로 진짜 98% 이건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고민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재미가 없었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져 있었지만, 효과적인 전달. 효과적인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재미있고 또 동기부여가 되어야지 그렇죠. 되는데, 저 혼자 스스로 동기부여가 됐지 교육생들이 원하는 동기부여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같이 가져야 되는데. 예, 함께 참여하는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구나라는 예. 부분을 그때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너무 하던 끝에 재미있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찾다 보니까 교육에는 레크레이션도 들어가고 1차적으로는요. 저희가 이제 전문 강사 과정을 밟을 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그거 가지고는 굉장히 많이 아쉬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더 좀 나만의 좀 개성 있는 그런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 재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이게 일터에서도 이 부분이 참 중요하지 않나요? 예, 그렇죠. 일이 이제 공장이라든지 내지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재미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지금 또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물론 좋아하시는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일에 있어서도 재미를 스스로 찾아가는 부분도 중요하고 환경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조직 활성화라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재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네. 방법들을 연구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또 강의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강의를 통해서 안내도 하시고 또 인터넷 매체에 기고도 하고 계시죠. 네. 굿타임스의 행복한 일터 만들기도 이제 기고를 하고 계시는데 행복한 일터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될까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굉장히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부분. 우리는 뭐 회사에서 복지를 위해서 뭐 복리후생 차원에서 뭐 어떤 것도 해주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이슈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기업 내부에서 그 직원들의 편의나 재미나 행복을 위해서 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준다든지 자녀를 위한 그런 것들도 진행해 주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집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많은데 네. 사실 그렇게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일반적으로 소기업이나 중소 뭐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곳에서도 재미를 찾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그거는 결국은 내 마음가짐이 먼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즐겁기도 하고 때론 불행해지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표를 이 안주머니에다 넣고 다닌다라는 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실 인생이 뭐 길다면 길 수도 있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서 일을 얼마나 가치 있게 바라보느냐 또는 그 일에서 어떤 재미를 찾아낼 거냐 이거는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긍정적인 에너지와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의 마음의 자세부터 점검을 네. 하신 뒤에 네. 현황이나 이제 소통의 문제를 건드리시는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일터나 가정이나 사회 모두가 우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본다면 네네. 일터에만 관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에 관련이 되어질 것 같아요. 자,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은요. 인터넷을 보기도 그렇고 보면은 전문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문 강사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많이 열려져 있는 길 속에서 배우는 것까지는 쉬운 것 같아요.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쉬운데 실질적으로 스스로 연습을 해보거나 연습을 하는 자체도 좀 거기까지는 되는데 뭐예요? 자신감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자신감도 사실은 한 번 부딪혀보고 두 번 부딪혀보면 그 분야에서 제가 맨 처음에 초창기 때 강의를 해보고 반응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에서 뭔가를 찾아냈던 것처럼 일단은 내가 배운 만큼 배운 걸 가지고 필요로 하는 곳이 전문 직종에서 정말 대기업이나 내지는 큰 병원이나 아니면 큰 서비스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만 서비스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일전에 이제 그 강의를 했던 곳인데요. 저는 15명인 줄 알았어요. 강사분들이신데 2명이 오셨더라고요. 예, 그 장소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필요로 하는 곳이 정말 많구나. 네. 이런 서비스 교육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적정 인원이 되지 않으면 거기선 강의 못 하겠고 내지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필요해도 못 가겠고 뭐 이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만의 그런 벽이 쳐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벽을 깨고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소통에 관한 부분,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네. 내지는 이미지 메이킹이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스스로. 네.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배운 만큼 전달해 주기 위해서 바로바로 나갔으면 좋겠다. 행동으로 실천을 네. 옮겼으면 좋겠다. 환경에 제약받지 말고 나 자신의 제약부터 깨트려라. 마음의 네. 벽을 깨트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요일에 만난 사람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컨설턴트란 무엇이다? 네, 저는 맞춤 의상 디자이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품이나 아무리 좋은 옷도 나에게 어울리지 않으면 사실 그 값어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거죠. 자신만의 개성에 잘 어울리는 목소리 내지는 자신만의 또 소통 방법 또 사람과의 어울림이잖아요. 이런 네. 게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할 때도 있고 개인을 상대로 컨설팅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에 맞는 그리고 그 기업에 맞는 그런 것들을 컨설팅해 나가는 부분이 나에게 스스로 맞춤옷을 맞춰 입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네. 컨설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인정해 줄 수 있는 네. 네, 좋은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토요일에 만난 사람 일부 초대석 오늘은 고객 만족 교육 CS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정영숙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